미국의 물리학자 야니어 바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라면 사회에 끓는 점은 210도다. 사회가 210도에서 끓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2010년 12월 티니지에서 한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이름은 모하메드 부아지지.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었던 그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후 가진 것을 압수당하고 맙니다.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그가 선택한 것은 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결국 오늘날까지도 아랍권에 영향을 끼치는 아랍의 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아랍의 봄을 다른 말로는 빵 혁명이라고 합니다. 시위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로 심화된 빈곤과 식량난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며 일어난 것이었죠. 튀니지를 비롯해 아랍의 봄을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식량 가격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들 국가는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해 식량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밀가루를 민간에 보급해왔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수입의 35%에서 55%를 식비로 씁니다. 식량 가격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2010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UN 식량농업기구는 매월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1990년부터 곡물, 낙농품 등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을 상대적인 수치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세계 식량 생산량과 달리 2004년과 2008년, 2010년에 크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했을 때와 혁명이 발발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210도에서 사회가 끓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생산량과는 별개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튀니지처럼 식량 자급률이 취약한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뉴욕 월가에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자금이 안전자산을 찾아 원자재를 다루는 파생상품으로 몰리면서 원자재 실물이 아닌 원자재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렸고 덩달아 실물 원자재의 가격 역시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원자재 인덱스 펀드에 몰렸습니다. 원자재 투기에서 비롯된 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랍의 봄이 밀 투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대혼란이라면 천연가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흔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공산주의하에서든 자본주의하에서든 러시아의 부는 시베리아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에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1999년 집권한 후 러시아를 경제적 에너지 제국으로 재건하려 했습니다. 전임 보리스 옐친이 민영화했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의 지배권을 되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원자재 인덱스 펀드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습니다. 그 결과 월가에서 산유국으로 부가 이동했고 러시아는 가스 무기를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천연가스는 다른 원자재와 달리 운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나라들은 다른 공급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나라에서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주변 국가에 천연가스의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이죠. 유럽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가스무기 영향력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된 3개의 파이프라인 중 2개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히 많은 천연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흑해의 우크라이나 영해에 2조 3천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히토류 등 핵심 금속도 채굴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해안 지역에 이러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은 우연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뒤에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흔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균형을 이루면서 적정 가격을 형성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상품이 실물을 뒤흔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온전히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은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닌 폭력적인 힘의 논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힘을 발휘하려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법한 조건이 갖춰져야 했다. 그 조건이란 완벽한 정보와 완벽한 경쟁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